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중공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국가주석 임기를 철폐한 2018년 3월에 부주석 자리에 올랐던 왕치산이 낙마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시진핑과 장저민 정치홍의 상하이방이 치열한 암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교묘하게 시진핑 편에 붙었던 그가 이제 종말을 맞고 있습니다. 중공의 권력 암투 구도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종횡으로 인맥이 얽혀있어 구도를 읽는 것은 암호 해독과 비슷합니다. 왕치산은 처세의 달인입니다. 장저민의 상하이방과도 일정 부분 얽혀있는 그는 파벌을 오가며 출세 가도를 달려왔습니다. 외부는 시진핑 체제의 2인자로 비춰져 왔습니다. 후진타오 시절만 해도 후원 체제라고 해서 국가주석 후진타오와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가 쌍두마차였지만 시진핑 시대에서 리커창은 핵심 역할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상대로라면 리커창이 맡았을 외국 국가 원수 접견이나 해외 순방을 왕치산이 독차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왕치산은 무소 부류의 숙청기관인 중앙기율이 서기로 있으면서 시진핑의 망나니로 통했습니다. 시진핑의 반부패 공작을 맡아 150명이 넘는 부부장급 이상 공산당원들을 체포해 낙마시켰습니다. 보실라이를 비롯해 쉬차이호, 쪼용광 등 장저민파의 수많은 거물들이 그의 손에 제거됐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성어가 중공 권력 투쟁에서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시진핑을 위협하던 정적들이 모두 제거되자 이제 왕치산이 숙청 대상이 됐습니다. 왕치산의 최측근으로 중국어로는 따관자라고 하는 집사 동홍이 체포됐는데 그 의미가 간단치 않습니다. 중공 국경절 연휴 이튿날인 10월 2일 중공 중앙 순시조의 전 부부장급 동홍이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홍은 오랫동안 왕치산을 수행하던 최측근이었습니다. 왕치산이 중앙기율위원회 서기였을 때 동홍은 상하이 후단대학과 장수성 중국이동통신 등 상하이방과 장저민 가족의 세력 기반을 감시했습니다. 동홍은 보실라이의 부친인 중공원로 보이보의 비서이기도 했습니다. 동홍은 보이보의 비서를 10년이나 지냈습니다. 시진핑의 부친 시중씨는 보이보와 여러 차례 정치적 경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보이보를 비롯한 중공의 원로들이 후야오방을 실각시켰을 때 시중씨는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보이보가 사망하고 나서 그의 아들 보실라이는 정변을 계획했다가 낙마해 무기형을 받아 지금 수감 중입니다. 보이보의 또 다른 중앙고문위원회 비서였으며 국가개발은행 부행장을 지냈던 왕이도 10년 전에 낙마돼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보이보와 시중신, 후야오방, 덩샤오핑 사이에는 묘한 은원 관계가 있습니다. 보이보는 문혁 시절 61인의 반역 집단 사건에 연루돼 박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보이보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은 후야오방이었습니다. 후야오방 덕분에 복권돼 화려하게 공산당의 권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천안문 사태 이후 보이보는 덩샤오핑의 눈에 들게 됩니다. 사실상 후야오방을 실각시킨 인물이 덩샤오핑이니까 보이보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셈입니다. 세인들의 눈에 보이보는 권력 변화의 눈치가 빠른 음험하고 교활한 이로 비춰졌습니다. 시진핑의 부친 시중씨는 이 같은 보이보의 극좌파로의 전환을 극히 혐오했습니다. 시중씨는 일찍이 남을 정죄한 적이 없으며 평생 좌파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의 정치 스타일과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친 시중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원로 간의 은원 관계를 아는 게 필수적입니다. 보이보의 아들 보실라이를 숙청한 것도 시중신과 보이보 간의 원한 관계가 작용했을 것입니다. 또 보이보의 비서를 오랫동안 지낸 동홍을 숙청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대와 원한 관계에 있는 모든 이들을 잠재적인 정적으로 여겼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시진핑이 덩샤오핑을 초월해
모택동과 같은 반열의 황제가 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시진핑의 행태는 부친 시중신과는 분명 다른 점도 있습니다. 시중신은 남을 정죄한 적이 없고 좌파의 오류를 범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시진핑은 현재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택동의 극좌 노선으로 급속히 회귀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13대 전인대에서 시진핑은 헌법을 고쳐 국가주석의 임기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모택동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모택동이 시도했던 개인 숭배를 모방해 시진핑 개인 숭배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진핑은 그의 부친이 핍박을 받았던 문혁시대의 광풍과 유사한 방향으로 중공사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동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2020년대로 15번째로 낙마한 부부장급 고관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다른 고관들의 낙마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낙마했지만 그의 경력은 낙마할 때 홈페이지에서 삭제됐습니다. 동홍은 랴오닝성 하이청시 출신으로 1953년생입니다. 1983년 중공중앙고문위원회 비서와 연구실 부주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중앙고문위원회 상무부주임이었던 보이보의 비서로 일했습니다. 중앙고문위원회는 1982년부터 92년까지 중국 공산당 내에서 중앙영도기구의 신구세대 교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했었던 특수기구입니다. 젊은 간부를 중앙위원회, 연로한 간부들은 이선인 중앙고문위원회로 물러났습니다. 중앙고문위원회는 이선으로 물러난 노 간부지만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고, 계급으로 볼 때 정치국 상임위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1982년 9월부터 1987년 11월까지 덩샤오핑은 초대 중앙고문위원회 주임을 겸임했습니다. 당시 부주임은 보이보였습니다. 중앙고문위원회 일상은 대체로 덩샤오핑의 위임을 받아 부주임인 보이보가 회의를 주재하곤 했습니다. 중앙고문위원회는 1992년 10월이 돼서 덩샤오핑과 천윤의 건의에 따라 14대부터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원로원에 해당하는 중앙고문위원회는 10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1983년부터 동홍이 이 중앙고문위원회 비서를 했으니 그의 위세를 알 수 있습니다. 동홍은 1992년부터는 광동성 포산시장 조리를, 1993년에는 당대 중국연구소 부국장과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1998년에는 광동성 정부발전연구센터의 부주임과 주임을 지냈습니다. 이후 동홍은 2000년 3월 이후에는 왕치산이 광동성 부성장, 중공국무원 체제개혁반 주임, 하이난성 서기, 베이징 시장을 지냈을 때 그를 줄곧 따라다녔습니다. 광동성 정부 부비서장, 중공국무원 경제체제개혁 판공실 산업체제사 사장, 하이난성 위원회 부비서장, 베이징 시정부 부비서장, 2006년 6월부터 2013년 8월까지는 중공중앙문헌연구실 부주임을 지냈습니다. 중공중앙문헌연구실도 막후의 막강한 조직이었습니다. 주임이 바로 장저민의 복심인 텅원성이란 인물입니다. 텅원성은 장저민이 비밀도 털어놓고 의논할 정도의 측근이었습니다. 홍콩 잡지 개방은 2002년 8월호에서 텅원성이 16대 이전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저민이 권력을 더 유지해야 된다는 여론 공작을 벌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장저민이 자기 입으로 하지 못하는 말을 대신해서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텅원성은 후난성 창녕 출신으로 1940년생이며 중공중앙문헌연구실 주임과 15, 16대 당중앙위원, 11대 정협상무위원을 지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이론을 설파하는 관변 잡지 구시의 편집인으로 좌파에 속합니다. 상당한 내공을 지닌 필력으로 장저민이 중용한 인사입니다. 남쪽에 왕훈익이 있다면 북쪽에는 텅원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장저민이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16대 정치 보고를 포함해 장자민의 연설 원고 상당수는 텅원성이 작성했습니다. 장자민이 행차할 때 그는 항상 수행했습니다. 특히 장자민이 당교에서 행한 5.3일 연설에서 스마 짜오주신 루렌 제즈란 성어를 넣은 것도 그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사마소의 야심은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인들이 잘 알고 있다는 성어입니다. 장자민이 연임하고 싶다는 속내를 성어를 빌어 표현한 겁니다. 장자민은 텅원성의 마쿠 선전 덕분에 힘입어 주석직을 내려놓은 뒤에도 2년 동안이나 더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유지했습니다. 동홍은 왕치산이 중앙규율이 서기로 있을 때 그를 호위하며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규율위원회 순시조를 이끌고 장자민의 세력을 감시하고 억눌렀습니다. 2013년 18대 이후 또다시 순시조를 지휘했고 신화사에도 들어갔습니다. 2014년 상하이 후단대학과 장자민의 고향인 장소에서 순시조의 조장을 맡았습니다. 2015년 2월 동홍은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모바일에서 감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장자민의 아들 장면홍이 중국 전신의 대왕으로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모바일, 중국연통, 중국망통을 지배했을 때였습니다. 시진핑은 왕치산의 오른팔인 동홍을 제거함으로써 그동안 상하이방에 대한 견제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음을 과시한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시진핑의 방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권력투쟁 하나만큼은 아주 기발합니다. 차도살인에 이어 토사구팽까지 능란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중화권의 옥토버 서프라이즈인 왕치산 신복 제거로 적어도 중국 내부에서는 시진핑이 황제로 가는 길에 있었던 장애물들은 거의 제거한 셈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